잘 키우자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고등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보다 자퇴해서 나가는 아이는 아주 극소수이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사례가 되겠지만은 일반고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진학한 아이들보다 조금이라도 좀 공부를 더 시켜보려고 선택하고 노력하여 그래서 들여보낸 학교에서 스스로 나오는다는 얘기는 이게 당사자에게는 입학을 시키는 일보다도 힘들고 망설여지는 아주 피말리는 고민이 되기 때문에 비록 이 영상의 시청 대상은 극소수이지만은 현재 특목고에 자녀를 두고 고민하는 학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마음고생을 덜어드리려고 이 영상 편지를 통해서 흔치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오래전 한 2000년경쯤에요. 그때 서울의 유명한 특목고에서 자퇴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. 이유는 단 하나예요. 내신 때문이었습니다. 그 당시 유명 특목고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자퇴를 고민하고 또 실제로 많은 학생이 자퇴를 해가지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퇴하여 그 내신의 면제부를 받고 그들의 꿈을 이루었습니다. 목표는 서울대나 의대 진학 때문이었겠죠. 그 당시 그 자퇴생들은 자퇴를 해도 서울대쯤은 충분히 갈 정도의 실력도 어마무시한 그런 아이들이었고요.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내신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자퇴를 택하게 되었답니다. 그러나 저희 아이는 이와는 정반대 상황이었어요. 그대로 남아 있으면 내신은 물론 실력마저 바닥이 난 상태가 되고 이대로 두면 평생을 자신감 없이 으르저러 살아갈 아이를 생각하니까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학교 내부 사정을 잘 몰랐던 거를 제가 접하고 나니까 뒤도 안 보고 자퇴를 시켜버렸지만은 그 일은 결국 뒷일은 내가 감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. 그 당시 자퇴는 하고 싶은데 그대로 졸업한 아이들 중에는 딱히 잘된 아이도 없고 얼마 전에 또 소식을 들으니 그런 아이들 중에서 그냥 남아 있어서 졸업을 한 아이의 한또 얘는 어느 학교 기간제 교사를 하는 아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 아이도 중학교 때는 이 지역에서 똑똑하다고 소문난 아이였어요. 이 아이의 여동생은 일반고를 나오고 또 명문대도 가고 결혼도 해서 잘 살고 있지만 얘는 나이가 30대 후반인데도 시집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. 품성도 좋고 아주 착한 아이였는데 이게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기쁨도 주지만은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. 낮에는 졸고 밤에는 노는 야행성이 괴물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이제 내 아이는 앉아서 10분도 제대로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. 마치 수면병 걸린 아이처럼 한 10분, 15분 지나면 그냥 쓰러져 자는데 그 모습을 본 저는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려주기도 하고 설득도 해보았지만은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어떤 날은 마트에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아이가 사라졌어요. 한참을 헤매며 찾아보니까 진열대 한 구석에서 이렇게 돌아서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있더라고요. 너 왜 이러니? 왜 이러고 있냐고 다그쳤더니까 저쪽에 학교 친구가 부모하고 즐겁게 쇼핑하는 것을 보고 숨었다고 그리더라고요. 순간 제 가슴에 아주 비수가 박히는 것 같았어요. 이건 내 잘못이다. 내 잘못이다.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집으로 왔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날 은행으로 가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강릉으로 갔습니다. 둘이서 숙소를 얻고 별도로 상가에 사무실도 얻어가지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죠. 큰 탁자를 이렇게 양쪽에서 마주 앉아가지고
가운데에다가 모니터를 놓고 아이는 인강을 듣고 나는 그 앞에서 조는 것을 감시해 가면서 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또 자세가 흐트러질 때마다 이렇게 툭툭 교정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죠. 그때가 2002년도 5월 초였지만은 수능까지는 6개월이 남아 있었어요. 월드컵이 막 시작이 되고 자정이 넘으면은 건물 밖에는 막 자동차들이 막 경적을 울리고 뭐 대한민국하고 난리가 나요. 그래도 단 한 경기도 보지 못했습니다. 그때 마침 그 메가스터디가 처음 이렇게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라서 이게 서버 용량이 작아가지고 밤 저녁 7시쯤 되면 벌써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이 돼요. 그래서 강의를 못 들어요. 그래서 얘는 다행히 낮에 강의를 드리고 밤에 저하고 마주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제가 감시하고 그렇게 앉아서 공부를 한 4시간, 3, 4시간 미동도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이나 저나 입이 쩍쩍 붙어요. 단내가 납니다. 그러면 아이는 아빠 나 땡크보이 하나만 이래요. 안 돼. 이게 땡크보이를 사러 슈퍼로 가면 왔다 갔다 하고 먹고 하다 보면 한 15분이 날아갑니다. 땡크보이가 뭐냐고요? 그 배즙 음료 있죠? 해태에서 나온 거. 그 쭈쭈바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 얼린 거. 그래서 그로부터 또 이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제가 마트에 갔는데 아이스크림 통을 이렇게 지나다가 보고 우연히 노란색 땡크보이를 보고 저는 한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. 눈물이 났어요. 도대체 땡크보이가 뭐길래 공부가 뭐길래 그렇게 10분 15분 애가 갈증이 날 때도 못 사주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가. 그 당시가 생각이 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땡크보이 그냥 줘도 안 먹습니다. 목이 메여서요.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꿈을 이루어 가는데 시험 전날 관리를 잘 못해서 체하는 바람에 언어 영역을 망치고 나니까 그래도 갈 수 있는 곳은 있었어요. 서울대, 정컴 거기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. 소식이 없어가지고 걱정돼서 전화를 했다고 그럽니다. 시험 잘 보았지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. 수능 망쳤어요.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?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. 내 기분대로 이렇게 말했어요. 에이, 뭐 그냥 서울대나 보내야지 뭐 별 수 없잖아요. 이랬더니 그 체에서 수능 망친 것도 모르는 형님의 너 지금 농담하냐? 이러면서 전화를 확 끊는 거예요. 농담 아닌데.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저도 이 이야기만큼 정말 하기 싫은 과거에 있지만은 특목고에 다니는 아이들을 둔 부모에게 참고가 되라고 힘들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. 즉 자퇴를 시키려면 자퇴 후 뚜렷한 대책 없이 시켰다가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. 최소한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이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야 겨우 만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퇴를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상황은 거의 다 내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로 자퇴를 했을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저의 경우보다 훨씬 양호한 상황이겠지만은 자퇴 후의 상황을 한 번쯤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. 제가 아이를 자퇴시키고 6개월간 공부를 시켜가지고 서울대 정시 합격시킨 이면에는 특목고에 가기 위하여 탄탄하게 그 공부를 다져놨던 중학교 전과목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해놓은 거기에
바탕이 돼 있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시켜온 독서가 그 저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된 것은 운 좋게도 또 메가스터디라는 인강 사이트가 생겼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. 그 당시 그 메가스터디 강좌는 거의 환상적이었어요. 그래서 늘 고맙게 여기는 곳이기도 하고요. 일반적으로 특목고를 자퇴를 하면은 종합학원이나 기숙학원을 보내잖아요. 어쩌면 이 기숙학원이 또 다른 아이의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이가 자퇴를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냉정하고 다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아이의 실력을 올려줄 사람은 사실 아이 자신밖에 없거든요. 근데 아이가 자퇴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신 때문에 대입에서 유리해지려고 자퇴를 한다면은 기숙사가 있는 특목고에서 나와가지고 기숙학으로 가면 그 아이는 더 자유분방해져서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친구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귀면서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처지의 아이들끼리 더 친해져 가지고 틈만 나면은 현실 도피성 놀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두 분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저처럼 강력하게 붙어서 공부를 시켜준다면 우리나라 최고 강사는 다 인터넷 안에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무조건 또 인강만 들린다고 실력이 오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수능의 속성을 알고 잘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 뭐 대처 방법은 제가 이 유튜브에서 계속 올리는 것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보충이 되고 참고가 되겠지만은 부모가 아이 곁에 딱 붙어가지고 공부시키다 보면은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전체적으로 자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. 그러나 자퇴를 해서라도 원하는 대학에 꼭 보내고 싶고 또 제가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자퇴시켜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. 자퇴해서 성공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? 주변에? 성공 사례가 있다면은 그 성공은 내 아이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하면은 안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. 유전자가 서로 다르고 상황도 서로 다르거든요. 다른 아이의 경우이고 내 아이와는 무관한 얘기입니다, 사실은. 또 뒤집어서 말하면은 자퇴해서 실패를 할 때 그런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 처절할 정도로 망가지기 때문에 이 사례 역시 내 아이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. 내 아이의 의지보다 부모의 의지가 확고해야 성공을 한다는 말씀입니다. 그러면 부모에게는 돌을 닦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. 전국에서 잘킷 유저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,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말 예전에 들어봤죠. 저도 그때는 설마 했었습니다. 정말 내 맘대로 잘 안 되거든요. 그나마 내 맘대로 어느 정도까지 따라오는 시기는 중학교까지입니다. 우리 모두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식의 앞길에 놓인 걸림돌을 치워주도록 합시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종 모양 이렇게 알람을 눌러 놓으시면은 저희 새롭게 올리는 공부 정보를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